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막오른 본선 경쟁입니다. 총선을 20일 앞둔 어제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청을 받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은 방금 전인 오후 6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됐는데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기탁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과 29세 이하의 경우, 그리고 30세부터 39세의 후보자에겐 각각 50%와 30%라는 감면 제도도 적용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데요. 선관위는 오는 25일 의석수에 따라 총선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선거 보조금 액수의 기준도 의석수가 됩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앞번호를 배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 보조금의 규모도 결정되는 만큼 정당의 의석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선거 기간이 개시되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 선거 운동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 들고 하시던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운동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볼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완화됐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나 소품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그 다음은 오롯이 유권자의 선택 시간이 되는데요. 각 당이 분석한 서울 지역 판세를 살펴볼까요?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을 10곳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열세 지역은 21곳으로 현저히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여유로워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32곳을 우세 지역으로 박빙 9곳, 열세 7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할 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야 모두 수도권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찾은 여야 수장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수도권 승리에 대한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는 선거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심판의 회초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행동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실천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된 이후로 매번 유권자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때문에 사전투표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 도입 10년째를 맞은 만큼 더 많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수검표 절차 추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데 방점을 둔 건데요. 때문에 선거 결과는 예전보다 늦은 새벽 2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입니다. 본선 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총선 진검승부가 시작되면서 남은 기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